안녕하세요. 강의를 맡게 된 공주대학교 정남수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은 예산군에 대해서 이해하고 관련해서 도시문화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의 순서는 4차 산업혁명과 예산군 현황, 예산군의 공간계획, 미래상 실현 전략, 도시전략 및 활성화 계획, 도시문화 활성화 전략 순으로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과 예산군 현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이 발달해서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내용들입니다. 어떤 기술들이냐면 생산기술, 설계와 공학기술, 제어와 관리기술, 계측과 분석기술, 운영자, 지용기술 등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로봇 기술과 그리고 가상현실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기술 등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달에 따라서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혁명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달해서 기계를 이용한 공장 생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즉 인간의 노동력을 좀 대체하는 이런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표준화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노동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실현보다는 노동에서 소외되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공작기계라든지 산업용 로봇을 이용을 해서 자동화 시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숙련된 노동자의 어떤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 내용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예견되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그동안 대부분의 자동화는 이 대량 생산 체계만 가능했었다라고 하면 이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이러한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혁명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측되고 있지만 실제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예상과 반대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사람들을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사회가 발전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회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1차, 2차, 3차 산업으로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생산 비용이 높고 중임금의 수고로운 일자리들이 주로 있었다라고 하면 4차 산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고용도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산업혁명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효용도 증가하고 창업도 증가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4차 산업이 완료되는 데까지 이 변화의 시기에 고용이 감소하는 것들을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완료된 이후에 이러한 완료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창조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 예견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군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16만 정도의 예산군의 인구가 현재 8만 2천 명까지 감소하였고 이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에 인구가 집중해 있고요. 이게 이제 그 예산 홍성에 도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삽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북과 같이 인구가 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삽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구는 예산읍으로 집중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을 제외한 전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20% 이상이고 시남이라든지 광시, 대흥 같은 경우에는 40%를 상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초고령 사회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 총생산은 충남 중위권 수준이나 천안 등 충남 북부 3개 시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지역 총생산은 충남이 약 117조 원이면 예산군이 약 3조 원으로 좀 미비한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그 지역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정 자립도도 2018년 기준으로 14.3% 정도에 놓여 있습니다. 즉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국비라든지 외부에 대한 어떤 그 지원에 이제 이 대부분의 정책이 의존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이 정책 수행을 잘해서 많은 사업을 유치했다라고 볼 수도 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잠재력은 중부권을 연계할 수 있는 거점의 청정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 문화, 청정 농업도시이고요. 광역 교통을 연계하는 거점 도시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 예당 조수지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용 조수지가 있고요. 예당 조수지를 바탕으로 삽교 평야에 대단위의 농업 기반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덕산 온천과 같이 그 역사 문화와 온천 휴양의 관광 도시이고요. 농업 생산과 연계 산업, 관광 문화를 이어서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보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당진이라든지 서산, 태안을 가기 위해서 신례원을 꼭 그 역을 거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홍성이라든지 청양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예산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는 이제 고속도로가 확충되면서 또 장항성 철도가 보완되면서도 여전히 교통에서는 거점 도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이 이제 삽교 평야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망이 확충되는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충남 서부권 핵심의 혁신도시입니다. 예산과 홍성은 그 도청 소재지로 지정이 된 이후에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은 25,000 정도 인구를 획득하였고요. 2020년 10월에 내포 신도시는 충남의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내포 신도시는 충청남도 서부 및 내륙권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될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화산업 기반 육성입니다. 예당 일반산업단지,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등 예산군은 주요 산업에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라든지 수소전기차 등 수소 기반의 글로벌 클러스터로 육성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신산업단지라든지 내륙의 첨단산업지대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군이 산업 기반을 육성할 수 있는 거에는 기본적으로 예당조수지에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예산군은 산업적으로도 발달될 이런 잠재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장기발전 계획에서 예산군의 어떤 미래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1100년 역사의 예산, 미래 1000년의 도약으로 이렇게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예산군이 예산이라는 지명이 고려시대 때, 고려 태조 때 예산이라는 지명을 태조가 내려준 이후에 지금까지 1100년 정도 역사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만큼의 발전을 이룩하겠다라는 각오가 담겨 있는 비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다움 또는 미래다움 그리고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제 도시다움 전략을 완성하기 위해서 광역의 균형발전 도시로 발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래다움은 혁신 산업관광 도시를 통해서 달성할 예정입니다. 사람다움은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상생 건강 도시를 통해서 달성할 이런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에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요조사에서 생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 만족도를 이제 만족한다라고 결과를 내는 데에는 사실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 서비스 기반이 이게 확충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현재의 예산군 상황에 부합하는 사람만 예산군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노년층이라든지 또는 이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어떤 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소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예산군에 장기적으로는 잠재적인 어떤 좀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군의 이미지는 농업도시 이미지가 70%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생산 기반도 뛰어나고 그리고 경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요한 산업들이 농업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퍼져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잠재력 또한 관광이라든지 휴양 그리고 농업 생산과 연계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잠재력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의 미래상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이라든지 교육복지 쪽에 좀 더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민들이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보건 및 의료 시설들을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산군이 그동안 많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기업들을 유치했지만 이러한 근로자들이 예산군에 정주를 하는 선택을 하지 않은 것들이 현재 예산군에서는 좀 잠재적인 문제점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일만 하고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고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산군의 목표 인구는 2018년도 현재 82,300명 정도 인데요. 이게 지금 자연적으로는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좀 증가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꼭 여기서 정주하지 않더라도 주간 활동 인구를 좀 보장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40년에 목표 인구는 97,300명 정도 이렇게 목표 인구를 설정하였습니다. 단계별로도 이렇게 82,300명에서 그리고 82,900명까지 조금씩 증가한 걸로 이렇게 목표 인구를 설정을 하였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목표일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산군의 주요 계획 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40년에 인구 같은 경우에는 87,500명 정도 이렇게 했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36,984호 정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43,000가구까지 좀 늘리겠다. 이게 이제 주로 주택이 만들어질 때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 신도시의 삽교 쪽에 이제 그 아파트 쪽에 주택들이 많이 보급될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보급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확충해서 지역의 환경을 유지하고 보존한다라는 목표에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 의료 같은 경우에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가 줄고 또한 그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화되기 때문에 교육시설 자체를 공격적으로 늘리지 못하지만은 지역적으로 좀 균형 있게 무엇인가 접근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병상 같은 경우에도 현재보다는 좀 늘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조금씩 이제 늘리는 이런 계획이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요소들에 비해서는 좀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예산군의 공간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예산군의 공간구조에서 지역민들은 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제 얻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사실은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얻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육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 노인복지 등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대부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종합병원이라든지 의원, 그리고 여가라든지 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소비는 하고 있지만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상업이라든지 금융으로 가면은 대부분은 지역 내보다는 외부에 의존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업이나 금융에 대해서도 지역 내에서 해결해보자 이런 목표도 가질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병의원이라든지 여가 체육 정도를 일단 외부로 나가던 수요들을 지역 내에서 시설 확충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간 구조도 2020년에는 실은 이제 그 3도심, 2지역 중심, 2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을 좀 변경해서 2040년도 변경 안에는 1특화 중심을 이제 추가했고요. 그리고 고덕 신암의 지역 중심과 덕산 예당의 지역 중심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형 관광도시를 구현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제고하고자 라고 이렇게 공간 구조를 설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사회 문화적 동질성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계획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동과 경계일치로 생활권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요. 생활권별 자연적, 사회적 인구 증감을 고려해서 인구를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별 현황 여건 및 개발 방향을 고려해서 인구 밀도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을 이렇게 예산 생활권, 내포 생활권, 그리고 예당 생활권으로 이렇게 이렇게 안을 설정을 했습니다. 예산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를 한 37,000 정도, 그리고 내포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42,000 정도, 예당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85,000 정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권별 발전 방안입니다. 예산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행정, 상업, 업무, 산업, 문화, 주거의 중심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중심성을 유지하고 균형 있는 효율적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구상으로는 예산 도심과 실내원의 압축적 도시 관리로 도심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고요. 역사 문화, 관광 자원과 농촌 문화 융합으로 새로운 도시 가치를 창조하고자 했습니다. 충남 북부의 산업축과 예산군의 산업 기반을 연계하여 지역의 산업 성장을 유도하였고, 인구 고령화와 맞춤형 도시 서비스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예산역과 실내원역을 중심으로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포 생활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포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내포 신도시의 광역 행정 거점 및 덕산 지역의 관광, 문화, 여가 기능을 활성화하고 삽교 신역사,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활력을 제고하며 산업 및 관광 기반 특화로 균형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의 안정적 개발 추진을 통해 광역 행정 거점을 육성하고 도시 성장축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내포 신도시와 덕산 지역 연계로 관광 여가 기능을 제고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족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요. 거점 농촌 마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당 생활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당 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연계한 관광 벨트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광 거점과 산업 클러스터 배후 거점 및 기반 시설 확보로 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당 저수지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고요. 농촌 문화와 관광이 공존하고 귀농 경쟁력이 있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고 예산 북부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연계하며 산업과 관광 여가 기능을 지원하는 배후 단지를 조성하고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도시재생도 앞에서 말씀드린 생활권별 발전계획과 유사하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도심권역과 신도심권역, 예당권역 이렇게 설정을 해서 각각의 현황과 그 다음에 지역 특징 등을 도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교통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 인접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및 광역 접근성을 고려하고 충남의 중부권의 교통물류 요충지로서 도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망을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와 함께 서부 내륙 고속도로를 연계하여 남북 간선 연계축을 강화하고 중부권 축과 고속도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설 추진으로 동서 간 연계축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의 도로망 계획을 통해서 인접도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도시지역과 농촌 생활공간 연결 체계를 구축하며 예당저수지 등 주요 관광지 연계 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은 교통계획 안에 이렇게 도로계획 외에도 대중교통계획이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현재는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서해안에 서해선 복선 전철을 추진하고 서해안 내포철도 건립계획 및 장항선 복선 전철화에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중부권의 동서 횡단 철도를 구축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환승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역, 삽교역, 실내원역 거점에 복합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환승 시설 구축 시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로 이용객의 편의가 도모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계획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녹색 공간을 마련하며 생활권별 녹색 공간의 균형적 배분 및 확충과 풍부한 수변 자원을 활용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녹지축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생태축,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예산군을 경계로 해서 주요한 산들이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예산군 외곽의 주요 산림을 연계한 환상 녹지축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녹지축으로 예산, 내포, 예당호를 연계한 도시문화 녹지축을 구축하고 양호한 오픈스페이스 및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친수 녹지축으로는 예산군 남북을 흐르는 삽교천과 무안천을 활용한 수변 친수 공간을 만들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예산군의 미래상을 실현하는 전략입니다. 예산군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잘 사는 충남의 거점 광역균형발전 도시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역 행정기능 거점 도시로서 충남도청 광역행정기능 등의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고요. 혁신도시 기능 지원을 위한 덕산명과 삽교읍의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포와 예산의 조화로운 균형발전 도시를 목표로 수소경제 혁신 거점 조성을 통한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원도심 내 유유부지 도시재생 거점 활용 및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이 쾌적한 정주환경 지속가능 도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면 소재지 활성화 사업과 주거지 재생 사업으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도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결절지에 스마트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고 생활 SOC를 복합화하며 수요 응답형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 및 농기계 공유 시스템을 만들 그런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혁신산업 관광도시로는 친환경적인 첨단 융복합 도시를 목표로 자율주행 수소전기차 산업 및 바이오 헬스 융복합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AI 테스트 플랫폼, 4D 프린팅 등 첨단 산업의 장기 육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농업도시를 위해서 친환경 식품 클러스터로 6차 산업 육성, 스마트팜 조성 확대로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도시를 위해서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및 문화축제 육성 계획과 예산군이 보유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치유관광 클러스터 구축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이 웃는 활력도시를 목표로 재래시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경영 전문화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자원을 위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람 중심의 행복한 예산 포용 상생 건강도시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 인프라를 향유하는 도시를 목표로 복지버스 노선 도입 운영 및 대중교통 수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누구나 존중받는 생활격차 없는 복지도시를 목표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및 사회적 약자와 정보 양극화를 해소하고 여성 삶의 질 향상 및 고령 세대를 배려하는 정책 개발을 지속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통팔달로 연계된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 허브 도시를 목표로
광역교통과 빠르게 연계되는 교통체계를 마련하고 광역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단지 및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였습니다. 살기 좋고 마음 편한 안전한 친환경 도시를 목표로 사회 안전망 서비스의 통합 연계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리고 화석에너지 사용량 축소 및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활성화 계획입니다. 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도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선 이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예산군 내의 도시지역에 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을 해서 각각의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이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예산 3리부터 실내원 리까지 7개 지역을 이렇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립된 7개 지역 중에서 현재 3개의 지역이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창소 3리 같은 경우 현재 소규모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또 활성화 계획에 신청해서 이 지역까지도 이제 사업을 진행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대상지들은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주거지 지원형까지 다양한 사업들로 이렇게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 1위, 그러니까 예산역에서 바라봤을 때 내리면 오른쪽에 함께 이어지는 HO 공동체 배다리 마을이라는 비전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선정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배다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그래서 예산읍에는 현재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예산역 근처에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를 만들고자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음 창작소, 예전에 농협 창고로 쓰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탈의 상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현재는 그냥 단순하게 창고로 쓰이던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세대를 이어주는 이음 창작소로 현재 리모델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발전소, 그래서 그 주교 1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해관이 굉장히 열악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고 주민들이 외부 사람들과 연계하고자 해도 공간이 너무 부족했던 부분을 이제 그 생명발전소로 좀 확충을 해가지고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을 살려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 선정돼서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사직동입니다. 사직동은 이제 그 일생을 행복하게 동행하는 예산이라는 비전으로 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행복한 주택이 선정돼서 어떻게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150세대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 분양이 다 돼서 지금 이제 올해 말까지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 이제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신활력 창작소로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교육 수요를 여기에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근의 어떤 주거지를 지원하는 사업과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들과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도시를 좀 재생해보자라고 하는 사업을 신청했고 사업이 선정돼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지원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 주거지 지원형을 통해서 지역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통합복지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청년 창업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거와 일자리와 각종 복지 여건을 확충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산사리의 샛들마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사리는 상설시장 위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예산사리 같은 경우 이제 현재는 상설시장에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사더라도 그냥 물건을 사고 그냥 떠나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리가 이제 교남마을인데 이걸 이제 도란도란 교남마을이라는 비전을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며 또한 찾아가고 싶은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고 커뮤니티 시설도 확충해서 이 상설시장에 온 분들이 교남마을에 좀 방문해 볼 수 있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또한 현재 상설시장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마을 기능이 별로 살아있지 않아서 주민 공동체를 좀 회복해보자 라는 목표로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도시문화 활성화 전략입니다. 도시문화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이유는 우리는 도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유치하고 있지만 실은 이런 사업들이 도시문화를 활성화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이주를 강화하고 도시문화를 약화하는 쪽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시문화 활성화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사고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스템적 사고는 시스템 문제로서 파악되는 복잡한 현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설명하거나 계획 통제하려는 사고방식이고요.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정보 수집을 행하는 데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를 모사하는 것으로 현실의 대상과 그 시스템 모델과의 사이에 기본적으로 유사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고요. 모델화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면 과정을 환원하면서 처음의 가설을 한층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 접근 방식이 계획 책정에 갖는 의의는 전체를 전체로서 실제의 환경 속에서 고찰할 수 있고 대상 시스템과 환경을 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복잡성을 경감하여 계량화와 수량화 계획에서 최적화 기법 등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사회경제개혁과 같은 복잡한 상황에 관해 서로 논의하는 경우 가장 적합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서 현재 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예산군의 현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병지의 생산 효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이런 특징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이제 농업에 관련된 분들의 영농 의욕이 감소하였고, 그리고 인농이라든지 탈농이 증가했습니다. 인농이라든지 탈농이 증가하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또 들어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의 공동화가 유발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농이나 탈농이 증가하니까 또한 개발 행위가 증가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또 농촌이 공동화하는 이러한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인농이나 탈농이 증가하는 것들을 이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즉 거버넌스라든지 복지, 교육이라든지 환경, 문화에 관련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러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 아무래도 지역 내에 농업소득의 이 감소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노동력 감소 부분 또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 행위가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가 좀 가해지고 또 환경 인센티브를 좀 주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난개발이 좀 저하되고 농촌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인이 어떤 것들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정관계와 역관계를 설정한다라고 하면 지역에 맞는 어떤 특징적인 방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그 농업에 관련된 내용 정책을 이제 도시문화 쪽에 좀 연결해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 적절한 노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확보하고 건전한 정신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하며 적절한 노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욕구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과도한 욕구는 우리에게 이 불안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키우려면 몇 억이 필요하다는 등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십억이 갖춰져야 한다는 이런 불안감을 계속 그 조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관계나 문화, 경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노력하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한정된 영역에서 서로가 이거를 이제 제로섬 게임에 가깝기 때문에 누군가 더 많이 이렇게 소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덜 소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은 사람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과도한 욕구를 가져가다 보면 불균형에 따라서 불만들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다시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통찰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입니다. 이거를 이제 도시 문화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문화는 사람과 자원 그리고 공간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만들어진 정체성이 시간이 가면서 도시 문화로 발달하게 됩니다. 도시 문화가 발달하면 성숙한 시민 의식과 이 지역분들의 어떤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 그리고 지역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 16만의 도시에서 현재 8만 2천 명까지 줄어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지역의 정체성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발전하고 확충되는 것보다는 8만 2천 명까지 이게 떨어져 오면서 그동안 지역 내에 있었던 도시다움 또는 시민의식 이런 것들이 점차 쇠퇴하고 사람들의 어떤 피해의식이 많아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이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확충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 내에 도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숙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숙제를 가지고서 다시 위와 같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지역의 생산력이 증대되고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 기계화라든지 자동화, 무인화 등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이 발전하는 과정에 지역 간 불균형도 심화되고 그리고 재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 사이의 어떤 이기적인 감정들도 많아졌습니다. 즉 개인화라든지 그리고 획일화,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시민의식의 확보 그리고 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환경의 복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획일화된 가족뿐만 아니고 다문화라든지 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우리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획일화해 가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건전한 시민운동이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당조수지의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시민운동이라든지 들어온 기업들의 이제 환경 피해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고령화되고 이 공동화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민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경 파괴에 대해서 이걸 복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어떤 노력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족을 만들고 그리고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우리가 지역의 포용사회를 지향하는 도시 문화를 발달할 수 있고 이 발달된 문화를 바탕으로 다시 지역이 발전하는 모습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견되는 그 미래가 있습니다. 예견되는 미래는 바로 공유경제 생태계라고 하는 미래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산업은 시스템으로 연결되며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가 결합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지역 정보를 모아놓은 앱 등을 통해서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민박, 체험 테마, 축제 정보 등 맞춤형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공유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서 관리자, 판매자, 그리고 정주, 치유 등 다양하고 새로운 소득 모델 구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이 기반 기술로서 지역 내에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 및 인구 집중으로 인해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시 모델이 등장했고요. 선진국 등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신 ICT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도시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된 기술들을 또한 예산군에 도입해서 예산군의 공동화와 노령화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교통 혼잡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차 문제, 방법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쓰레기 문제 등과 같은 문제들입니다. 특히 이제 주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를 하면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 자꾸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 달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그 주차 가능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지역민들이 사실은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주차장에서부터 목적지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적절한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ICT 기술을 연결을 해가지고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방법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때는 이게 이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 자체가 방법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적절한 방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로 제가 이제 키워드 분석을 1년간 지역 내에 있었던 신문과 SNS를 통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진행을 해봤더니 예산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로서 한 3번째 정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렇게 도시 문화로서는 이게 많이 낙후돼 있다라고 봐지지 않습니다. 예산군은 충남의 관광 도시로서 이렇게
많이 그 노출이 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이제 도시 문화를 가지고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공유 생태계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문화가 활성화되면 문화를 향유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향유하는 문화에 대해서 창작 활동도 많아지고 창작 활동이 많아지면 작품이 증가하니까 다시 문화가 활성화되는 이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화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명 격차가 많아집니다. 즉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태어나면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또한 이제 그 문화에 포함돼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지역 내에 다양한 그 주체들이 이 사회적 주체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문화적인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불균형은 다시 창작의 의욕을 꺾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거와 같이 그 지역민들에게 그냥 그 알아서 이제 문화를 배우고 문화를 향유하라 이런 것보다는 지역이 적절하게 도시 문화를 습득하고 도시 문화를 이제 공유하며 창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공유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사업 대부분은 이 도시 문화를 향유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도시 문화는 생산 그리고 이제 체험, 소비, 유통의 이 네 가지 축이 다 있어야 되지만 현재 지역 내에는 생산을 위한 거점 시설들은 일부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체험이나 유통, 소비에 대한 구조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내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현재 그 선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람에서 공동체로 개인에서 그룹으로 예산 발전의 일자리를 창출해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서 그 한 70억 정도의 사업비를 받아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활력 플랫폼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로컬 액션 그룹을 양성해서 전문화하고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연계하고 후속 사업까지도 강화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그 실과를 아울러서 추진되는 것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업을 따온 담당자만의 사업으로 좀 많이 축소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활력 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에 쪼개져 있는 주체들을 좀 연결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에 같이 연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 문화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직업 생태계 또한 이러한 문화적인 흐름 안에서 같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직업 자체는 자본이 확충되고 소득이 늘어나야지만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본이 성장하는 단계 그리고 성장한 자본이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단계는 국가보다는 기업이 주도로 해서 달성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세 번째 스테이지, 즉 환경적 가치를 증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환경자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확대되는 네 번째 스테이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단계에 국가가 조금 더 역점을 둬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떤 잠재적 특성이나 이 성장력이 강화되면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노력을 해서
지역사회의 어떤 자본을 발달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